친구의 진가는 어려울 때 드러난다고 말한다. 거친 길을 걸어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 새벽의 공기는 서늘했다. 도시의 외곽은 아직 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듯 희미한 안개가 땅 위를 스치며 움직였다. 사람의 인기척이라고는 거의 없고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만이 이른 시간의 정적을 깨트리고 있었다. 이런 고요함 속에서 한 남자가 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무언가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려는 사람의 발걸음은 묵직했고 그 속에는 조용한 의지가 실려 있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실함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에게 요구한 단단한 태도였다. 그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했다. 새벽마다 이어지는 이 산책은 그의 삶에서 빠지지 않는 의식과도 같았다. 눈앞의 길은 매일 같아 보이지만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은 날마다 달랐다. 때로는 무거운 생각으로, 때로는 가벼운 기대로, 또 때로는 어제의 실패를 되돌아보며 다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오늘의 그는 약간의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앞으로 마주하게 될 일들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인생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마다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린다. 삶의 무게를 정하는 건 외부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이다. 남이 정해준 길은 편안해 보이지만 흔들리고 자신이 택한 길은 거칠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은 그의 마음 한가운데 깊이 꽂혀 있었다. 그는 오늘도 그 말을 되새기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는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길을 걷고 있는가? 외부가 아니라 내 판단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가 다시 내쉬어지는 순간 마음속에 남아있던 잡다한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은 하루의 시작에 의미를 두지 않지만 그는 하루의 첫 30분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흐트러지면 그 흐트러짐은 하루 종일 따라오고 처음을 다잡으면 그 다짐은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다. 걷다 보니 길가에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매일 지나다니는 나무였지만 오늘은 유독 그 존재가 뚜렷하게 보였다. 바람 한 번 부는 것에도 잎은 흔들리지만 그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남자는 그 나무를 잠시 바라보며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느꼈다. 외부의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려 어떤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면 더더욱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잠시 멈춰 서 있던 그는 다시 발을 내딛는다. 걷는 동안 그의 속도는 일정했다. 급히 움직이지도 않고 너무 느리게도 걷지 않는다. 마치 길 자체와 호흡을 맞추는 사람처럼. 그는 이 시간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신을 정돈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끌고 하루를 살기보다 이 시간에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고 하루를 설계하는 편이 훨씬 더 강한 힘을 만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이 이어질수록 그의 시선은 하나의 목표에 조금씩 선명하게 모였다. 오늘 그가 내려야 할 결단이 하나 있었고 그 결단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었고 누군가는 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오래전 깨달은 사실을 다시 떠올렸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의견과 시선은 순간을 흔들 수는 있어도 내 삶의 방향을 붙잡아주지는 않는다. 결국 스스로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승이 강조했던 삶의 주체성이자 그가 평생 놓지 않으려 애쓴 태도였다. 그는 길 앞에 있는 오래된 돌다리를 건넜다. 비가 오면 자주 미끄러지는 다리였고 어두운 새벽에는 발을 잘못 디디기 쉽다. 하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동시에 단호하게 걸음을 이어갔다. 위험을 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넘을 수 있다는 확신이 그의 움직임에 담겨 있었다. 이 또한 그가 배운 한 가지 가르침이었다. 인생의 장애물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너야 할 대상이다. 피하려 하면 피할수록 더 크게 보이고 정면에서 마주하면 생각보다 작다는 걸 그는 여러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람이 조금씩 세게 불기 시작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사람의 체온을 앗아갈 듯한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그 바람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어려움은 늘 불쑥 찾아오지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는 이 순간조차도 스스로를 단련하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피하고 싶은 감정이 아니라 주어진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질문하는 태도. 그것이 그가 믿는 강함의 본질이었다. 그의 시선은 멀리 있는 낮은 언덕을 향했다. 그곳에 서면 오늘 하루의 방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그 언덕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걸음이 조금씩 더 힘을 얻고 마음도 그에 따라 정리되어 갔다. 그는 언덕 위에서 스승이 자주 했던 말을 떠올렸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외부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세운 기준이다. 그 기준은 화려한 목표가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을 바로 세우는 작은 약속에 가까웠다. 흔들리지 않겠다는 약속,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약속,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는 그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 이 새벽길을 걷고 있었다. 언덕에 도착한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바람 소리, 흙 냄새, 발밑에 작은 돌이 느껴지는 감각까지 모두 그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요소가 되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를 흔드는 건 결국 세상이 아니라 흔들림을 허락하는 마음이다. 마음을 다잡으면 상황이 안정되고 마음이 흔들리면 상황도 혼란스러워진다는 단순한 진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눈을 뜬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다시 평지로 내려간다. 이제 그의 표정에는 아침의 첫빛보다 더 선명한 결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오늘 해야 할 일을 이미 선택했고 그 선택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오더라도 자신의 길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흔들림 없는 태도는 그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용기보다 더 중요한 내부의 중심이었고 그 중심이 오늘 하루의 모든 판단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짧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길 끝을 바라본다. 새벽은 서서히 사라지고 아주 희미하지만 햇빛이 지평선을 스치고 있었다. 그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음을 내딛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시간에 쌓인 단단한 마음가짐은 아무리 거친 현실이 다가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다. 오늘도 그는 스스로에게 말없이 약속을 한다. 흔들림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약속,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약속. 이렇게 다시 새벽이 열리고 그의 하루가 시작된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아니라 모범이다. 남자는 언덕에서 내려와 천천히 훈련장이 있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시간은 아직 이른 새벽이었고 하늘은 완전히 밝아오기 전에 잿빛을 머금고 있었다. 거리는 조금씩 사람의 기척을 되찾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직 세상이 온전히 깨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에게 이 시간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구간이었다. 오늘은 특히 마음가짐이 중요했다. 그가 이끄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그 모습이 앞으로의 날들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자신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훈련장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익숙한 풍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거칠게 다져진 흙바닥, 세월이 묻어있는 목재 구조물, 군데군데 달아있는 훈련 도구들. 그 공간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결심과 포기가 오고 간 자리를 담담하게 품고 있는 곳이었다. 남자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몇몇 사람들은 이미 나와 몸을 풀고 있었다.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벼운 동작으로 준비 운동을 하면서 서로 작은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큰 소리로 인사하지 않았다.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는 조금씩 변했다. 가벼웠던 움직임은 점차 정돈되었고 잡담이 섞여 있던 목소리는 자연스레 줄어들었다. 누구도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조금씩 자세를 바로 세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이 남자는 말로만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행동으로 기준을 증명해온 사람이라는 것을. 남자는 자신의 자리로 조용히 걸어갔다.
오래 사용해 손때가 묻은 훈련 도구들이 그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다. 손잡이를 쥐는 순간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피부를 타고 올라왔다. 그 감촉은 그에게 한 가지 사실을 상기시켰다. 오늘도 몸을 쓰지 않으면 마음 역시 무뎌진다는 것. 몸과 마음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끌어당기며 함께 변한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준비 운동을 길게 하지 않았다. 대신 매 동작마다 호흡을 맞추고 관절이 충분히 깨어나는 감각을 끝까지 느꼈다. 서두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고 게으르면 아예 시작조차 못할 수 있다. 그는 그 둘 사이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자신의 리듬을 찾는 법을 오래전부터 익혀왔다. 주변의 시선이 조금씩 그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는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오늘도 그는 어제와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기준에 오늘의 나는 도달하고 있는가? 첫 번째 훈련 동작이 시작되자 훈련장의 분위기가 조금 더 가라앉았다. 남자는 설명하지 않았다. 손짓으로 시범을 보이며 자신의 몸을 먼저 움직였다. 무거운 도구를 들었을 때 팔과 어깨에 실리는 하중, 허리에 전달되는 긴장감,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균형의 변화까지 세심하게 느끼며 동작을 진행했다. 그의 몸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몸이 만들어내는 선명한 움직임은 모든 이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어주고 있었다. 동료들은 그의 움직임을 따라 하려 애썼다. 그러나 처음부터 똑같이 되는 사람은 없었다. 어떤 이는 팔에 불필요한 힘을 주고 있었고 어떤 이는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해 여러 번 흔들렸다. 누군가는 숨을 고르지 못해 동작 중간에 멈추기도 했다. 이때도 남자는 큰 소리로 나무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해 보여주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세밀하게, 마치 자신의 몸이 가르치는 도구가 된 것처럼. 그의 이마에서는 벌써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 땀방울은 거짓이 없었다. 보여주기식 과장이 아닌 실제로 몸이 무게를 견디며 버티고 있다는 증거였다. 동료들은 그 땀을 보며 다시 한번 동작을 다잡았다. 이 순간 이곳에서 흘러내리는 땀은 단순히 육체를 단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를 쌓는 과정이기도 했다. 한 젊은 동료가 남모르게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 동료는 최근 들어 여러 갈림길에 서 있었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날이 많았다. 말로는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지만 막상 행동은 그 말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그런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오늘도 작은 불안감을 안고 훈련장에 나왔다. 그런데 말없이 자신의 몸을 던져 훈련하는 남자의 모습을 보며 그 불안감 사이로 이상한 감정이 하나 스며들었다. 부끄러움이었다. 그 부끄러움은 자신을 괴롭히는 감정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젊은 동료는 몰래 손에 쥐고 있던 도구의 그립을 더 강하게 조였다.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동작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팔이 떨렸고 어깨가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완벽하려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몸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남자는 훈련을 하면서도 주변을 일부러 살피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동작의 소리, 호흡의 깊이, 땅을 딛는 발자국의 리듬이 모두 들어오고 있었다. 그 리듬이 조금씩 고르게 맞춰지고 있다는 걸 느끼자 그는 속으로 짧게 미소를 지었다. 이 정도면 괜찮다. 말로 지시하지 않아도 자신의 행동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훈련이 계속되자 체력의 한계가 찾아오는 이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땀은 눈가로 흘러내렸다. 누군가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포기하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남자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여전히 묵묵히 처음과 같은 자세로 흔들리지 않는 호흡으로 동작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은 말을 하지 않아도 분명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다. 너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겠는가? 포기하려던 이들은 그 질문에 밀려 다시 동작을 이어갔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친 호통도 달콤한 칭찬도 아니었다. 눈앞에서 실제로 버텨내는 사람의 삶 그 자체였다. 그 모범이 이론보다 강한 설득력이 되었고
그 설득은 조용하지만 강한 힘으로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고 있었다.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을 때 훈련장에는 짧은 숨소리와 함께 고요가 찾아왔다. 모두가 바닥에 앉거나 장비에 기대어 땀을 닦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크게 떠들지 않았다. 각자의 숨을 고르면서도 어딘가 생각에 잠긴 표정들이었다. 이때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 늘 궁금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것저것 말로 가르치지 않으십니까? 오늘 같은 날에는 힘내라는 말 한마디도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남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물을 내려놓고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말을 아끼는 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말은 쉽게 높아지고 쉽게 가벼워진다. 말이 많아질수록 실제로 지켜지는 것은 적어지는 경우가 많더라.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땀에 젖은 옷, 거칠게 흔들리는 어깨, 힘든 기색을 숨기려는 눈빛들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내가 말로 끝까지 버텨라라고 하면 너희는 잠시 힘을 낼 것이다. 하지만 내가 끝까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면 너희는 언젠가 스스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되고 싶어질 것이다. 나는 그 차이를 믿는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말은 훈련장의 중앙에 돌을 떨어뜨린 것처럼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누군가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가만히 눈을 감고 곱씹었다. 말을 통해 설득하는 것과 삶을 통해 설득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간격이 있었다. 그 간격을 줄이는 사람만이 진짜로 남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곳에 있는 이들은 모두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잠시 후 남자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휴식은 이만하면 충분하다. 다시 시작하자. 그 말과 함께 그는 또다시 가장 어려운 동작부터 몸소 해보였다. 평소라면 누구도 처음부터 선택하지 않을 만큼 까다롭고 힘든 동작이었다. 그러나 그는 난이도를 조절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그 동작을 끝까지 수행했다.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이 흘러내렸지만 눈빛은 처음보다 더 또렷해 보였다. 동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다시 일어났다.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고개를 내밀었다. 작은 믿음이 생기자 다리에 남아있던 피로도 조금은 덜어지는 것 같았다. 사람은 허락해주는 기준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한다. 자신이 허용한 한계까지만 움직인다. 그러나 누군가 그 한계를 몸소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은 자신이 허락한 기준을 스스로 올려보게 된다. 훈련이 끝나갈 무렵 모두의 몸은 무거워졌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포기하지 못하게 붙잡히는 묘한 힘이 이 공간 안에 흐르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 힘을 자존심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동료의식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남자가 보기엔 그 힘의 근원은 조금 달랐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사람은 결국 보고 배운 대로 살아간다. 귀로 들은 말은 잊히지만 눈으로 본 삶의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가 이들이 내일 어떤 사람이 될지에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겠지. 훈련이 마무리되자 동료 몇 명이 남자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따라 이상하게 더 버티고 싶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동작이었는데 이상하게 중간에 포기가 안 되더군요. 그냥 선배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멈추기 싫었습니다. 남자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볍게 웃었다. 특별한 칭찬을 듣는 것보다 이런 고백을 듣는 쪽이 훨씬 더 의미 있었다. 그는 길게 설명하지 않고 짧게 한마디만 남겼다. 오늘 너희가 보여준 건 내 덕이 아니다. 너희 안에 원래 있던 힘이 조금 일어난 것뿐이다. 앞으로도 그 힘을 잊지 마라. 말을 마친 그는 다시 조용히 장비를 정리했다. 훈련장에 남아있던 이들은 그 뒷모습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이 남자가 존경을 받는 이유는 화려한 말을 해서가 아니었다. 언제나 맨 앞에서 가장 묵묵한 표정으로 가장 힘든 일을 먼저 몸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었다. 그 모범이 말보다 훨씬 큰 목소리로 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훈련장을 떠나기 전 젊은 동료는 마지막으로 남자의 등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에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다짐은 아직 작고 미숙했지만 바로 이런 순간에 사람의 방향이 조용히 바뀌는 법이었다. 말이 아니라 모범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그들은 오늘 하루를 통해 몸으로 배우고 있었다. 지도자는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걸으며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다. 훈련장이 서서히 활기를 잃을 즈음 남자는 자신의 장비를 천천히 정리했다. 손에 묻은 먼지를 털고 금속 바닥에 고여있던 땀을 닦아내며 그의 호흡도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다. 한동안 조용한 시간이 이어졌다. 모두가 훈련의 여운을 간직한 채 각자의 마음속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자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음 장면이 그려지고 있었다. 오늘은 단순히 훈련으로 끝나는 날이 아니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다뤄야 할 과제가 분명히 있었다. 기술이나 체력을 넘어서는 훨씬 깊은 이야기가 필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훈련장을 나서기 앞서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딘가에 기대어 숨을 고르거나 장비를 닦거나 짧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눈빛에는 공통적으로 약간의 피로와 동시에 묘한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는 감각은 사람에게 특별한 힘을 준다. 별다른 말 없이도 서로가 서로의 고생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전우의식으로 이어졌다. 남자는 그 흐름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는 밖으로 걸어나와 뜰 한가운데 멈춰섰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시간, 태양은 지평선 위에서 조금씩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햇빛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뿌연 공기를 천천히 걷어내며 새로운 하루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남자는 그 빛의 방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어떤 책임감이 더 또렷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는 오늘 동료들에게 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동안 말보다 행동을 우선해왔던 그였지만 때로는 침묵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었다. 특히 오늘의 문제는 단순히 훈련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앞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움직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원칙과 방향을 공유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도 공동체를 제대로 이끌 수 없다. 그는 오래전 배운 지혜를 다시 떠올렸다. 지도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이 말은 그에게 스승이 남긴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오래 남은 문장이었다. 방향을 잃으면 빠르게 달리는 것도 의미가 없다. 반대로 방향이 명확하면 느린 걸음이라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 많은 이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잊고 속도만 줬지만 그는 누구보다 방향을 중시했다. 잠시 후 동료 몇 명이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훈련이 끝난 뒤여서인지 모두의 표정은 강인함과 동시에 약간의 설렘이 섞여 있었다. 남자가 무언가 말하려 한다는 기운이 퍼진 듯 했다. 그 기운은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려는 태도가 아니라 의견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동료들의 기백이었다. 그는 그 태도를 존중했다. 남자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각기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누구는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는 사람이었고, 누구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은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다. 또 누구는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 묵묵히 힘을 보태려는 사람이었다. 다양성이 존재하는 만큼 갈등도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다양성이 바로 이 공동체의 힘이기도 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훈련에서 너희가 보여준 태도는 아주 좋았다.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서로를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기준을 지키려는 모습이 보였다. 그 점은 칭찬하고 싶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칭찬을 들은 동료들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졌다. 하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어서 중요한 이야기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단순히 개인의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각자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공동체가 한 방향을 보지 못하면 결국 무너진다. 이건 어떤 전쟁에서도 어떤 조직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동료들의 표정을 살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속도나 성과가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움직일지 그 원칙을 공유하는 일이다. 원칙이 없다면 누구든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기준이 무너지면 순식간에 방향을 잃는다. 그의 말에 몇몇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는 눈을 내리깔고 곱씹고 있었고 어떤 이는 호흡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는 그 반응들을 보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우리는 서로를 끌고 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서로를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다. 함께 걸어가면서 스스로 세운 원칙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 앞에 선 이유도 나를 따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돌멩이를 손바닥에서 굴리듯 움직이며 말했다. 원칙이란 이 돌멩이와 같다. 작아 보이지만 한 걸음마다 그 돌이 어디 있는지를 느끼게 한다. 발밑에 돌멩이가 있으면 걸음이 흔들리듯 원칙이 틀어지면 삶이 흔들린다. 그는 돌을 내려놓고 조금 더 강한 목소리로 이어갔다. 기억해라. 지도자는 앞에서 끌어주는 함수가 아니다. 멀리서 손짓하며 빨리 오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니다. 함께 걸으면서 자신이 세운 원칙을 스스로 지키는 사람이다. 앞에서 보여주는 모범이 방향을 밝히고 옆에서 지키는 기준이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든다. 그 말은 동료들의 마음속에 조용한 울림으로 퍼져갔다. 누군가는 자신의 부족했던 점이 떠올라 조금 민망해졌고 누군가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잊고 있던 책임감이 되살아났다. 어떤 이에게는 이 말이 새로운 다짐의 씨앗이 되었고 어떤 이에게는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나침반이 되었다. 그때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가장 먼저 세워야 합니까? 남자는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부드럽게 웃었다. 우리는 먼저 서로를 믿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믿음이 없는 원칙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서로의 결심을 존중하고 서로의 약함을 공격하지 않고 서로의 강함을 시기하지 않는 것. 그 신뢰가 쌓여야 원칙도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 그 말은 단순해 보였지만 공동체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었다. 신뢰는 말로 요구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아가는 것이다. 남자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말보다 행동을 앞세웠다. 그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이야기를 꺼냈다. 오늘부터 우리는 방향을 더 분명하게 잡을 것이다. 나부터 그 기준을 지키겠다. 그리고 너희가 흔들릴 때 내가 너희 옆에 서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도 기억해야 한다. 지도자가 기준을 먼저 보여주는 만큼 따르는 이들도 그 기준을 함께 지키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 말을 들은 동료들의 표정에는 어느새 묵직한 책임감이 떠올랐다. 이는 강요된 책임이 아니었다. 스스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책임감이었다. 지도자가 혼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방향에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결심이 자라나는 공간과도 같았다. 동료들은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을 다지고 있었다. 그 순간 남자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세우고 싶은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그에게 그 답은 분명했다. 서로를 이용하는 집단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공동체. 속도에 눈이 멀어 흔들리는 팀이 아니라 방향을 확고히 하여 천천히라도 나아가는 팀. 그 속에서 그는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동료로서 존재하고 싶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다. 오늘부터 시작이다. 우리가 세운 원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모두가 제자리를 지키자. 그 말에 몇몇 동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주먹을 강하게 쥐었다. 새벽이 완전히 걷히고 본격적인 아침이 찾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빛은 아직 부드럽지만 앞으로의 걸음에 따뜻한 용기를 비추는 듯 했다. 남자는 동료들에게서 천천히 걸음을 돌렸다. 그러나 그 걸음이 향하는 곳은 먼 목표가 아니라 바로 지금 함께 서 있는 사람들과의 길이었다. 지도자는 혼자 앞서가며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속도를 맞춰가며 함께 방향을 바로잡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새로운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하루가 반쯤 지나갔을 때 남자는 짧은 회의를 마치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햇빛은 이미 제법 강해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 초반의 차분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도자로서의 말과 원칙을 입으로만 세운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 속에서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곧 확인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먼 발치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한 번 길게 고르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다가오는 이는 정찰을 맡았던 소규모 인원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기운이 어렸다. 눈빛이 예민하게 깨어 있었고 걸음에도 숨기지 못한 긴장과 급함이 섞여 있었다. 나쁜 소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굳이 말을 듣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었다. 남자는 그저 묵묵히 그들을 기다렸다. 섣불리 표정을 바꾸거나 미리 말을 던지지 않았다. 지도자의 표정 하나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현실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정찰을 다녀온 이가 그의 앞에 서서 짧게 인사한 뒤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앞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통과하려던 길목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적들이 모여 있습니다. 수를 정확히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상태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면 피해가 클 겁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남자에게 쏠렸다. 모두가 묻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질문은 말로 나오지 않았지만 눈빛과 호흡, 미묘한 몸의 긴장을 통해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다. 남자는 사실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예상해왔다. 평탄하게만 이어지는 길은 없으며 언젠가 방향을 바꾸느냐 그대로 밀고 나가느냐를 선택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였다. 그는 정찰병에게 자세한 상황을 물었다. 적의 배치, 지형, 우회로의 가능성, 시간을 얼마나 허용할 수 있는지. 정찰병은 자신이 본 것을 최대한 정확하게 설명하려 애썼다. 남자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지도자에게는 빠른 판단도 필요하지만 충분한 경청이 먼저라고 그는 믿었다. 서둘러 결론을 내리려는 조급함은 때로는 적보다 더 위험한 실수를 낳기 마련이었다. 설명을 모두 들은 뒤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낮은 웅성거림까지 또렷하게 들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머릿속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떠올렸다. 정면 돌파, 우회, 잠시 후퇴 협상 시도. 각각의 선택은 서로 다른 결과를 품고 있었고 그 결과는 단지 전술상의 승패를 넘어 이 공동체의 신뢰와 사기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지 승리인가 아니면 함께 살아남는 길인가?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물었다. 그리고 곧 또 하나의 물음이 뒤따랐다. 내가 앞서 세운 원칙과 지금 내리는 결정이 서로 어긋나지는 않는가? 지도자는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기 쉽다. 하지만 말이 바뀌는 만큼 사람들의 마음은 멀어진다. 그는 그것을 누구보다 두려워했다. 오랜 침묵 끝에 남자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주변에 서 있던 이들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지금 상태에서 정면 돌파를 시도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돌파했다는 이름뿐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잃을 것이 너무 많다. 우리는 이름을 남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가는 것이다. 방향을 잃지 않는다면 조금 돌아가는 길도 마다할 이유는 없다. 그의 말에 주변의 몇몇은 안도의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불만 섞인 표정도 보였다. 승부욕이 강한 이들은 돌파라는 말에 이미 마음이 끓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계속 피하기만 하면 언젠가 우리를 얕잡아 보는 이들도 생길 겁니다.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길을 개척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자는 그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비난이나 억압의 눈빛이 아니라 질문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시선이었다. 맞는다.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위험이 필요한 위험이냐 아니면 불필요한 과시냐 하는 점이다. 지금의 정면 돌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아니면 우리가 겁쟁이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만 필요한가?
질문을 들은 이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피가 끓고 있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지금 자신이 내세운 주장은 어디까지가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어디부터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를. 그는 고개를 살짝 떨구며 숨을 한 번 내쉬었다. 남자는 이어서 말했다. 우리가 피하려는 것은 싸움 자체가 아니다. 무의미한 희생이다. 우리가 도착해야 할 곳이 있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 그 목표를 잊고 눈앞의 싸움만 택한다면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그는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으며 우회로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비록 거리와 시간이 더 걸리지만 지형을 잘 이용하면 큰 충돌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다. 물론 이 길에도 위험은 있었다. 그러나 그 위험은 준비와 협력을 통해 줄일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다. 이 길을 택하면 우리는 서두르는 대신 서로의 발을 맞추어야 한다. 개인의 속도보다 전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불편함도 생길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 원칙이 시험받는다. 지도자는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대신 그 불편함 속에서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놓지 않도록 돕는 사람이다. 그는 말을 마친 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였다. 혹시 이 결정에 이견이 있는 사람은 지금 말해라. 나는 나 혼자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이해한 한에서 이 길이 우리의 목적과 원칙에 가장 가깝다고 판단했을 뿐이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몇몇은 눈빛으로 서로의 생각을 살폈고 몇몇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하지만 끝내 누군가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대신 아까 질문을 던졌던 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말했다. 이해했습니다. 저는 단지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이 길이 진정 우리가 지키려는 사람과 목적을 위한 길이라면 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남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피하지 않는 것이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질문을 막는 힘이 아니라 질문을 견디고 답을 내리는 책임감이다. 결정이 내려지자 움직임은 빠르게 이어졌다. 정찰조는 우회로를 더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다시 떠났고 나머지 인원은 이동 준비를 시작했다. 장비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짐과 불필요한 짐을 나누었다. 불필요하지만 버리기 어려운 짐을 앞에 두고 망설이는 이들도 있었다. 그때마다 남자는 다가가 담담한 눈빛으로 물었다. 이 짐이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방해가 될 것 같은가, 그렇지 않은가? 질문은 단순했지만 선택은 쉽지 않았다. 사람은 언제나 익숙한 것을 놓기 어려워한다. 오래 가지고 다닌 짐일수록 쓸모가 적더라도 쉽게 버리기 힘들다. 그러나 결국 대부분은 그 짐을 내려놓았다. 앞으로의 길이 길고 함께 해야 할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기 때문이다. 준비가 모두 끝났을 때 남자는 맨 앞에 섰다. 그는 스스로를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위치에 서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남들보다 먼저 원칙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다.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나를 믿어라라고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나는 이 원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라고 묻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회로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다. 평탄한 길 대신 구부러진 오솔길과 가파른 언덕이 이어지고 있었다. 어느 지점에서는 수풀을 헤치고 지나가야 했고 어느 곳에서는 한 줄로 서서 조심스럽게 바위 사이를 건너야 했다. 곳곳에서 한숨이 나오고 불평이 입 밖으로 나올 듯 말 듯 맴돌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큰 불만은 터져 나오지 않았다. 모두가 힘들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힘든 길을 맨 앞에서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자는 가장 먼저 험한 길을 지나고 가장 늦게 쉬었다. 누군가 뒤에 처지면 그 곁으로 돌아가 보폭을 맞춰 걸었다. 지시를 내린 사람으로서 그 지시가 어떤 무게를 지니는지 직접 감당하고 있었다. 잠깐의 휴식 시간, 젊은 동료 하나가 그에게 물었다. 이 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정면 돌파가 더 간단해 보일 때도 있을 텐데요. 남자는 땅 위의 발자국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지도자가 후회한다고 말하는 순간 함께 걷는 이들은 불안해진다. 나는 지금 이 길이 완벽한 길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원칙에 가장 가까운 길이라고 믿는다. 설령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나는 이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내가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다. 젊은 동료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책임을 놓지 않으려는 태도였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가 사람들의 발걸음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있었다. 길은 계속 이어졌고 해는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 모두가 지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때 앞에서 길을 살피던 정찰병이 돌아와 소리쳤다. 앞쪽에 좁지만 안전한 통로가 있습니다. 이 길만 잘 통과하면 적의 감시를 피해 목적지 쪽으로 크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들은 얼굴에 미약하지만 분명한 안도감을 띠었다. 힘들게 선택한 길이 완전히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단서가 눈앞에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모든 위험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까지의 선택이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남자는 멀리 보이는 좁은 통로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지도자의 선택이 항상 정답일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선택이 진심으로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고 스스로 세운 원칙과 어긋나지 않았다면 설령 돌아가는 길이라 해도 결국 사람들은 그 길 위에서 자신의 성장과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지친 얼굴들 사이에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려는 눈빛들이 보였다. 그 눈빛에서 그는 자신이 어느 정도는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있다는 조용한 확신을 얻었다. 지도자는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땅을 밟으며 먼저 책임을 떠안고 함께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면서 그렇게 그들은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디디며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지도자의 진정한 자격은 말이 아니라 선택과 책임,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서 조용히 증명되고 있었다. 역경은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시험이다. 좁은 통로를 지나고 난 뒤 잠시 펼쳐진 평지는 모두에게 예상 밖의 안도감을 주었다. 오랜 시간 험한 길을 걸으며 축적된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고 몇몇은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내쉬었다. 긴장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모두가 한 걸음 내디딜 여유 정도는 되찾은 듯 했다. 남자는 동료들이 잠시라도 숨을 돌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했다. 그러나 그 역시 마음 한켠에서는 조용한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이 평지는 지나가는 길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자는 주변 지형을 살폈다. 평지는 넓지 않고 양쪽은 낮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앞으로 나아가면 숲이 다시 짙게 이어졌고 그 숲은 지형도에서조차 명확히 설명되지 않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사람의 인내와 판단력을 시험하는 미로와도 같았다. 그는 숨을 고르고 생각을 정리했다. 쉬어가는 순간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방심은 역경보다 더 위험한 법이니까. 잠시 뒤 정찰을 맡았던 두 사람이 서둘러 남자에게 달려왔다. 표정은 이미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다. 좋지 않은 소식이었다. 남자는 그들의 눈빛을 확인하자마자 묵묵히 물었다. 무슨 일인가? 정찰병 중 한 명이 말했다. 앞쪽 숲에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그 안에서 오랫동안 머문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갈 경로와 거의 겹칩니다. 남자는 즉시 알아차렸다. 적이 이 근처에 오래 머물렀거나 아니면 아직 머물고 있을 가능성. 이는 곧 상황이 한층 더 복잡해질 것이라는 뜻이었다. 주변의 공기가 다시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쉬고 있던 동료들은 정찰병의 표정만 보고도 불길함을 느꼈다. 그는 동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라.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다. 사람들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일어섰다. 피곤함이 몸 곳곳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소수는 이미 피로와 긴장이 뒤섞여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지도자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도 보였다. 남자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역경은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겠구나. 그는 망설이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은 잘못이 아니다. 다만 그 두려움 속에서 멈춰 서느냐, 발걸음을 내딛느냐가 모든 것을 나눈다. 지금 필요한 건 용맹이 아니라 각자가 한 걸음 더 내디딜 결심이다. 그 말을 들은 동료들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어깨가 떨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의 말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처럼 타올랐다. 누구나 두려웠으나 두려움이 곧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남자는 숲으로 향하기 전 짧게 휴식하던 무리들 앞에 섰다. 여기서부터는 길을 잃기 쉽다. 우리의 체력도 줄어들었고 긴장이 풀린 만큼 집중력이 흐트러질 위험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의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한다. 역경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역경에서 자신을 다시 세우는 사람도 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동료들을 둘러보았다. 지금 우리는 두 번째 길 위에 서 있어야 한다. 그는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말을 이었다. 늘 쉬운 길만 걷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하지만 어려움을 지나며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마주하게 된다. 두려움인지 책임인지 신념인지. 오늘 너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나는 그 답을 대신 말해줄 수 없다. 각자가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의 말이 끝나자 동료들은 조금 더 단단해진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도자의 말은 그들에게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질문이었다. 무리는 다시 이동을 시작했다. 들어서는 숲길은 예상보다 더 빽빽했다. 나무 사이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낮인데도 흐린 더스크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발밑에는 마른 가지와 돌멩이가 뒤섞여 있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 소리조차 누군가의 신경을 날카롭게 긴장시키는 요소가 되었다. 남자는 맨 앞에서 길을 살피며 속도를 조절했다. 지나치게 서두르면 위험한 지점을 놓칠 수 있었고 너무 느리면 뒤쪽 인원들의 불안이 커질 수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호흡, 걸음의 소리, 떨어지는 낙엽까지 모두 귀로 들으며 판단하고 있었다. 숲을 30여 분 정도 지나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갑자기 앞쪽에서 크게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무슨 일이야? 남자가 빠르게 앞으로 향했다. 비명의 주인공은 젊은 동료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발을 잘못 디뎌 얕은 구덩이 속으로 넘어졌고 그 안에는 거미줄이 엉켜 있어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바닥에는 작은 뱀이 한 마리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크게 위험한 종류는 아니었지만 지친 정신에는 그 작은 존재조차 치명적인 공포를 불러왔다. 남자는 즉시 위협이 되는 뱀을 조심스럽게 몰아냈다. 쓸데없이 공격하는 대신 공간을 확보한 뒤 쫓아내는 방식이었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도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그가 평소에 강조하던 방식이었다. 동료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라 축적된 피로와 두려움, 긴장이 한순간에 폭발해버린 것이다. 남자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어날 수 있겠나? 동료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붙잡았다. 남자의 손은 따뜻했다. 그 온기는 젊은 동료의 심장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모두에게 패가 아니다. 남자는 단호하게 잘랐다. 약해지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건 내가 넘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료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머지 인원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응원의 시선을 보냈다. 남자는 그를 잠시 더 바라보며 말했다. 기억해라. 역경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오는 게 아니다. 그 역경을 지나가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려 오는 것이다. 그 말은 단지 넘어졌던 그 동료뿐 아니라 주위에서 지켜보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다.
지금까지 묵묵히 걸었던 이들도 그 말을 마음속에서 여러 번 되뇌고 있었다. 무리는 다시 이동을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다. 모두가 조금 더 서로를 바라보았고 서로가 힘이 빠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겼다. 숲은 여전히 어둡고 험했지만 동료들의 발걸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한참을 이동하던 중 갑자기 숲의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빛 너머에는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었다. 예상보다 더 빨리 숲을 벗어난 것이다. 동료들의 얼굴에 서서히 안도감이 번져갔다. 하지만 남자의 표정은 크게 풀리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뒤쪽을 돌아보았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갈 길에서 더 큰 시험이 있을 가능성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무리 안에서 시작된 감정 변화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사람은 역경을 지나면 조금씩 강해지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이 가장 민감해지는 시기가 오기도 한다. 지금이 그 시기다. 평지에 도착하자 모두가 긴 숨을 내쉬었다. 그 모습을 본 남자는 손을 들어 조용히 외쳤다. 여기서 잠시 멈추자. 하지만 방심하지는 말아라. 역경은 끝난 것처럼 보일 때 다시 찾아오기도 한다. 지금 너희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해라. 피곤함도 용기다. 두려움도 용기다. 다만 그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그 감정을 이해하며 걸어가자. 그는 마지막으로 천천히 말을 맺었다. 우리는 지금 각자의 한계를 조금씩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너희의 본 모습을 나는 모두 보고 있다. 나약함도 강함도 흔들림도 모두 괜찮다. 중요한 건 그 모든 모습이 너희를 앞으로 만들어가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동료들의 얼굴은 한층 더 진지해졌다. 누구도 소리내어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앞으로 다가올 시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고 어둠은 사라졌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빛이 드러나는 순간에도 역경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빛 아래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마주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각자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시작된 변화는 앞으로의 모든 선택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었다. 갈등은 공동체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다루면 더 강하게 만든다. 평지에서의 짧은 휴식이 끝나고 무리는 다시 천천히 길을 정비하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햇빛은 높이 떠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숲의 어둠이 조금씩 남아 있었다. 몸의 피로보다 더 어려운 것은 마음속 피로였다. 특히 역경을 통과한 직후에는 작은 불안이나 오해도 쉽게 커져 공동체 안에 균열을 만들 수 있었다. 남자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앞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무리 뒤쪽에서 작은 언쟁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낮고 불분명한 소리였지만 점점 단단한 긴장감이 실린 목소리로 변하고 있었다. 남자는 즉시 감지했다. 갈등이 시작됐다. 지금 이 시점에서의 갈등은 작은 불씨로 시작해도 금방 커질 위험이 있었다. 그는 즉시 뒤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언쟁의 중심에 있던 두 사람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주변 동료들은 눈치를 보며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피로와 긴장, 두려움이 쌓여 터져나온 감정의 충돌이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크게 외쳤다. 내가 앞에만 매달려서 속도를 맞추지 않으니까 뒤쪽이 계속 흐트러지는 거잖아. 우리가 넘어지고 멈출 때마다 왜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 거야? 다른 한 명도 지지 않았다. 내가 왜 돌아보지 않았겠어? 뒤쪽이 너무 느리니까 전체 속도가 계속 늦춰지고 우리가 위험에 더 노출될까봐 그런 거잖아. 내 탓으로만 돌리지 마. 말의 내용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안에 담긴 감정이었다. 책임을 떠넘기려는 마음, 억울함, 체력으로 누적된 피로, 자신이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압박감. 그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갈등으로 드러난 것이었다. 남자는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걸어들어왔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공간의 공기가 달라졌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히 이야기해라.
단 상대를 공격하는 말은 하지 말고 너 자신의 입장에서 겪은 사실을 말해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막혔다. 서로를 향해 내던지던 날카로운 말은 쉽게 나오던 것이지만 자신을 설명하는 말은 왜인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남자는 그들을 재촉하지 않았다. 지도자가 갈등을 다룰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성급함이었다. 성급한 해결은 곧 잘못된 해결이고 그 잘못된 해결은 공동체에 더 깊은 균열을 낳는다. 잠시 후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 오늘 뒤쪽이 꼬리를 무는 것처럼 계속 지체되는 게 불안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앞에서 속도를 주면 전체가 흐트러지지 않고 리듬을 잡을 것 같아서 그래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무시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도 알긴 합니다. 앞쪽이 속도를 잡아줘야 전체가 정리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계속 벅찬 상황을 지나고 있으니까 누군가 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줬다면 넘어지기 전에 잡아줄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감정이 화가 되어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말이 끝났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 남자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느린 호흡으로 말을 시작했다. 둘 다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둘 다 맞지도 않았다. 그 말에 주변의 동료들이 고개를 들었다. 앞에서 방향과 속도를 잡아주는 일은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뒤쪽의 호흡을 살피지 않는다면 그 속도는 공동체를 잃어버리는 속도가 될 것이다. 반대로 뒤쪽에서 앞쪽에게 모든 책임을 기대하는 것도 공동체가 흔들리는 원인이 된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 다시 한번 천천히 서며 말했다. 공동체는 누가 더 많이 움직였는가 보다 누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로 결정된다. 지금 너희 둘의 말 속에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동시에 서로에게 미처 닿지 못한 바람이 섞여 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남자는 그 침묵을 허락했다. 갈등이란 말싸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속의 응어리가 말의 형태로 나오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정리되기 시작한다. 그는 두 사람에게 물었다. 지금 너희는 서로에게 무엇을 바라느냐? 첫 번째 사람이 어렵게 말했다. 앞쪽을 맡은 이가 뒤쪽을 조금만 더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때로는 한 걸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고개를 들고 말했다. 나도 뒤쪽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속도를 잡는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압박이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지금부터 너희 둘은 서로의 위치를 바꿔 움직여라.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다. 서로의 어려움을 몸으로 배워라. 공동체에서는 내 위치는 이렇다고 주장하기 전에 상대의 위치는 어떤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이해 없이 만들어진 정의는 오만이 되고 이해 없이 만들어진 용기는 무모함이 된다. 그 말은 두 사람뿐 아니라 주변 모두에게 깊게 꽂혔다. 잠시 후 남자는 무리를 향해 말을 이었다. 우리는 모두 지쳐 있다. 지친 사람은 제일 먼저 자신의 약점을 본다. 그리고 그 약점을 누군가가 건드릴까 두려워 쉽게 날카로워진다. 이것이 갈등이 생기는 가장 자연스러운 이유다. 중요한 것은 갈등의 존재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그는 바람이 불어 잔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를 잠시 들으며 말을 이어갔다. 갈등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갈등을 상대가 틀렸다는 증거로 바라보는 순간 공동체는 금이 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갈등을 서로를 더 잘 이해할 기회로 바라본다면 그 갈등은 두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다리로 만들어준다. 동료들의 표정이 깊어졌다. 누구도 쉽게 내뱉을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갈등을 다루는 방식은 지도자의 품격을 드러내는 순간이며 지금 남자는 말과 태도로 그 품격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우리는 지금 큰 시험을 지나고 있다. 길이 험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험한 길이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뒤틀리게 하는 것이다. 오늘 너희는 그 마음의 흔들림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그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다. 감춘 갈등은 독이 되지만 드러난 갈등은 치유될 수 있다. 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갈등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이 갈등을 통해 너희는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워졌다. 오늘의 흔들림이 내일의 결속이 될 것이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전과 달리 눈빛은 부드러웠고 말이 오가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풀렸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무리에게 말했다. 지금부터 다시 길을 나서겠다. 하지만 오늘의 이 일은 잊지 마라. 위험 앞에서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이해이며 방향을 잃었을 때 필요한 것은 명령이 아니라 서로의 손목을 붙잡아주는 일이다. 그는 고개를 들어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길이 있었고 더 큰 역경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믿고 있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갈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믿음이 무리의 발걸음을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었다. 결단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순간이며 책임을 짊어지는 용기가 사람을 완성한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면서 하늘은 붉은빛과 금빛이 섞인 긴 그라데이션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루 동안 이어진 긴 여정과 갈등, 그리고 작은 회복의 순간들이 모두 고스란히 바람에 묻어나오는 듯 했다. 남자는 무리의 마지막 사람까지 이동을 마치고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다. 숲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조금씩 방향을 바꾸며 날카로운 느낌을 띠기 시작했다. 날씨가 변하려는 전조였다. 그는 그 변화를 감지하고 조금 더 깊은 집중의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밤을 제대로 보내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밤의 추위나 어둠이 아니었다. 그가 걱정한 것은 따로 있었다. 이 지형에서 어둠이 내려오면 방향 감각이 무너질 뿐 아니라 지금 막 수습된 공동체의 마음도 다시 흔들릴 수 있다. 그는 이 순간이 오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판단의 순간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잠시 뒤 정찰조가 다시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지형을 둘러보고 가능한 경로를 확인하고 돌아온 상태였다. 정찰조의 얼굴에는 둘 중 어느 것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는 무거움이 배어 있었다. 앞쪽 길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정찰병이 말문을 열었다. 첫 번째 길은 평탄하지만 적이 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치가 개방되어 있어 경계만 잘하면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우리가 지금처럼 필요한 상태에서 조우할 경우 위험합니다.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찰병은 계속 설명했다. 두 번째 길은 좁고 험합니다. 제대로 된 길이라고 보기 어렵고 돌부리와 이끼가 많아 넘어지기 쉽습니다. 대신 적이 이 길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 이 길을 선택하면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빠져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두 갈래 모두 위험을 포함하고 있었다.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할 수 없었다. 그때 뒤쪽에서 한 동료가 말했다. 선배님, 이럴 때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적과 마주치면 최소한 움직일 힘이라도 있어야 하니까요. 반대편에서는 다른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평탄한 길은 누가 봐도 지나가기 쉬워 보이니 적이 잠복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우리 정신 상태와 이동 속도면 마주친 순간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바로 흩어질 겁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조금씩 공간을 가르고 있었다. 의견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목소리의 방향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위험했다. 지도자가 결정을 늦게 내릴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불안이 커져갔다. 그렇다고 너무 급하게 결정을 내릴 수도 없었다. 남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없이 두 갈래 길을 바라보았다. 그 앞에서 바람이 방향을 바꾸며 스쳐가기 시작했다. 그는 바람의 냄새를 들이마셨다. 습기와 흙, 그리고 약한 짐승의 움직임이 섞인 냄새였다. 이 지역의 지형과 시간, 그리고 무리의 상태를 생각하면 어떤 선택도 가벼울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는 스승의 말 한 구절을 떠올렸다. 지도자의 가장 무거운 순간은 옳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질 선택을 내릴 때다. 맞았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첫 번째 길이든 두 번째 길이든 결과가 좋으면 모두가 따를 것이고 결과가 나쁘면 그 비난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 될 것이다. 그 무게는 익숙해질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 무게를 피하려 하지 않았다. 남자는 동료들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바람이 한순간 멈춘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그가 입을 열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첫째는 위험을 피하는 길이고 둘째는 우리의 상태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속도다. 그는 두 갈래 길을 가리키며 말했다. 평탄한 길은 빠르지만 위험을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 험한 길은 안전하지만 우리의 체력을 크게 소모시킬 것이다. 동료들의 표정은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는 모든 시선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지금 나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스스로의 힘을 과신해서는 안 되고 두려움 때문에 지나치게 움츠러들어도 안 된다. 그는 아주 잠시 침묵을 허락했다. 그리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험한 길을 선택한다. 바로 그 순간 주변 공기에서 작은 파동이 일었다. 의외라는 표정, 안도의 표정, 불안한 표정이 뒤섞였다. 남자는 그들의 감정을 하나하나 읽어낸 듯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빠른 속도가 아니라 확실한 생존이다. 적과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길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다. 그 말은 단호했지만 비난을 담지 않은 진중한 결단의 목소리였다. 동료들 사이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물었다. 맞다. 험한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그의 말은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함께 나누자는 진심의 말이었다. 그 순간 어제 갈등을 일으켰던 동료 둘이 동시에 앞으로 나섰다. 서로 교대로 앞과 뒤를 맡기로 했던 두 사람이었다. 저희가 앞과 뒤에서 서로를 지탱하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공동체의 균열이 회복되는 신호처럼 들렸다. 남자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너희의 그 마음이 이 결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무리는 천천히 준비를 시작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장비를 다시 조여매고 서로의 상태를 체크했다. 피로가 깊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 피로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섞여 있었다. 험한 길의 초입은 예상보다 더 가파르고 돌이 많고 미끄러웠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모두가 즉시 느꼈다. 아, 이 길은 진짜 쉽지 않구나. 하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지도자가 책임으로 선택한 길이니 자신들도 책임으로 걷겠다는 듯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남자는 가장 앞에서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딛었다. 한 발 한 발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으며 걸었다. 뒤쪽에서는 두 명의 동료가 서로를 보완하며 무리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다. 공동체는 느리지만 단단하게 한 줄로 이어져 있었다. 해가 거의 지고 어둠이 내려오려 할 때 중간에 있던 젊은 동료 하나가 발목을 삐끗해 휘청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당황하지 않았다. 바로 옆에서 걷던 이가 그를 단단히 붙잡았고 뒤쪽에서 걷던 이가 나서서 몸을 지탱해 주었다. 갈등으로 서로 등을 보여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다. 남자는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결정은 지도자가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그 결정을 완성시키는 건 결국 사람들 스스로의 마음이다. 험한 길을 걷는 동안 무리 안에서는 한마디의 불평도 나오지 않았다. 조용한 가운데 서로의 숨소리, 돌을 밟는 소리, 떨어지는 낙엽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울렸다. 그 조용함은 공포가 아니라 집중이었다. 첫 번째 고개를 넘었을 때 남자는 짧게 외쳤다. 여기서 잠시 멈추자. 동료들은 자리에 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어떤 이는 손을 떨고 있었고 어떤 이는 땀에 젖은 얼굴을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의 표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스스로 이 길을 버티고 있다는 자부심. 남자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돌아선 것이 아니라 책임 때문에 돌아섰다. 그리고 이미 그 책임을 증명하는 중이다. 그의 말은 천천히 동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어둠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결단으로 이 길에 서 있었고
그 결단은 지도자의 결단과 서로의 결단을 엮어 하나의 끈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다. 나는 지금 이 선택의 책임을 제대로 짊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는 알았다. 그 책임은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실려 있었고 그의 뒤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도 같은 책임을 조금씩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해가 완전히 사라지고 작은 별빛이 하나둘 떠오르는 길 위에서 그들은 책임의 무게를 이겨내기 위해 서로의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맞춰 걷고 있었다. 여운은 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틴 마음에서 온다. 험한 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을 때 하늘은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별빛은 희미하게 구름 사이를 비추었고 바람은 지친 이들의 땀을 식혀주듯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무게는 단순히 피로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루를 온전히 견뎌낸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결의에서 온 것이었다. 남자는 무리의 맨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신중하게 걸음을 옮겼다. 뒤이어 걷는 동료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다잡았다. 그때 멀리서 아주 희미한 빛이 보였다. 처음에는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큼 미약한 불빛이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작은 빛도 길을 제시했다. 정찰조가 조심스럽게 확인하러 앞서 나갔다.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표정에는 오랜만에 보는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저기 앞으로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오늘 밤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곳처럼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공동체의 곳곳에서 묵직한 숨이 흘러나왔다. 마침내 쉴 수 있는 곳에 도달했다는 사실보다도 도착하기 전까지 서로가 서로를 놓지 않고 버텼다는 사실이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다. 모두 조심해서 이동하자. 마지막 구간일수록 긴장을 풀지 마라. 그들은 천천히 평지로 내려갔다. 어둠 속에서도 부드럽게 펼쳐진 공간이 느껴졌다. 바위 사이로 부는 바람이 조용히 길을 열어준 듯 했고 그곳에는 작은 연못과 몇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쉼터 같았다. 도착하자마자 몇몇은 그대로 땅바닥에 엎드려 숨을 고르며 떨리는 손을 안정시키려 했고 어떤 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단순히 도착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무너지지 않고 완성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고 있었다. 남자는 무리의 중앙으로 걸어갔다. 주변의 고요함이 그의 숨소리와 발소리에 맞춰 잔잔하게 흔들렸다. 그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 조용히 말했다. 오늘 우리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의 긴 전투를 버텨냈다. 적과 싸우지 않았지만 우리 안의 두려움과 피로, 갈등, 그리고 한계를 이겨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싸움이었다. 몇몇 동료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말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작은 파문을 만들었다. 누군가는 다시금 자신이 넘어지던 순간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부끄럽게 터뜨렸던 감정을 떠올렸다. 또 누군가는 지도자의 무게를 생각하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남자는 이어서 말했다. 우리는 오늘 누구 하나 혼자 버틴 사람이 없다. 각자가 한 걸음씩 내딛었고 그 한 걸음이 다른 사람의 한 걸음을 만들었다. 이것이 공동체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한 박자 쉼처럼 공간을 스쳤다. 남자는 그 바람을 잠시 듣고 난 뒤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오늘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이곳에 어떤 마음으로 도착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단지 살아남기 위해 걷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자 한 원칙을 위해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힘이 있었다. 이제 너희는 알 것이다. 길의 험함이 사람이 어떤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험함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사람을 결정한다는 것을. 무리는 침묵 속에서도 말없이 그 말에 동의하고 있었다. 오늘 하루 동안 사람들은 자신이 몰랐던 자신을 보았다. 누군가는 약한 순간의 두려움을 받고 누군가는 책임을 피하고 싶었던 마음을 봤다. 또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기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이 잘못이 아니었다. 그 감정이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재료였다.
남자는 천천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모두가 서로를 다르게 보고 있었다. 함께 눈물을 삼켜가며 버텼고 서로의 발걸음을 지켜봤으며 서로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조금씩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지도자인 나도 완벽하지 않다. 오늘 너희 앞에서 내렸던 결정들이 항상 최선이었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다. 나는 너희와 같은 걸음을 걷고 싶었다. 그것이 내 선택의 기준이었다. 그 말은 누군가의 가슴을 조용히 두드렸다. 무리의 한 중년 동료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선배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주셨기에 따라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앞에서 내가 걸었다면 뒤에서 너희도 걸음으로 응답했기에 우리가 이곳에 왔다. 결단은 지도자 혼자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완성하는 것이다. 그 대목에서 한 젊은 동료가 조용히 물었다. 그렇다면 선배님, 오늘 하루를 끝내는 이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남자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 하나가 가장자리에서 희미하게 떠올라 있었다. 그 별을 보며 그는 천천히 말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왜 해냈는가다. 그는 말을 천천히 이어갔다. 우리의 목적이 단순히 생존이었다면 우리는 더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며 이 길을 걸었다. 이 마음이야말로 앞으로 너희가 어떤 길에서든 흔들리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그 말에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떤 말로도 이 순간을 대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저 서로의 마음에 조용히 울림이 번져갔다. 잠시 후 남자는 무리가 자리 잡을 곳을 결정하고 구조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흩어져 불을 피우고 물을 나누고 서로의 몸 상태를 확인했다. 작은 불빛이 평지에 퍼지자 사람들의 얼굴은 따뜻하게 밝아졌다. 불빛은 지친 사람들의 눈에 작은 위로처럼 스며들었다. 한참 뒤 불길이 잔잔해지고 주변의 소리도 잦아들며 하루가 저물어갈 때였다. 남자는 홀로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에게도 이 하루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책임의 무게, 선택의 무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야 하는 무게. 그 모든 것이 그의 어깨를 하루 종일 눌렀다. 그때 조용히 다가온 동료가 조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선배님도 두려웠습니까?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밤바람이 그의 머리칼을 흔들며 지나가고 불꽃이 파르르 떨며 작은 빛을 뿜어냈다. 그는 마침내 눈을 들어 조용히 말했다. 당연히 두려웠다.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책임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책임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미루면 모두가 흔들린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을 끌고 걸었다. 동료는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였다. 오늘 너희도 그 두려움을 끌고 걸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도착한 것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마라.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다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작은 빛들이 서로를 향해 조용히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인간의 길도 이와 같구나.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용기가 더 밝게 빛난다. 그렇게 마지막 밤은 고요하게 그러나 깊은 여운 속에서 천천히 흘러갔다. 그날의 힘겨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만 그 힘겨움 속에서 서로를 지켜낸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마음이 앞으로의 모든 길에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었다.